자, 제라드가 나가고 아스톤 빌라에 에메리가 왔습니다. 저는 에메리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네, 저는 아주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내가 주로 싫어하는 사람들 좋아하죠. 그런가요? 거의 그렇잖아. 누구를 싫어하시죠? 말상, 아, 반니는 거의 내 영혼의 그거였지. 반통수, 아, 반통수도 괜찮죠.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좋죠. 봐봐. 네. 저는 김상식 감독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예. 저도 좋아해요. 지금 좋아해요? 좋아하죠. 확실해요? 네. 그래요? 아, 좋아하죠. 어. 다만 이제 좀 그런 거죠. 뭐요? 어차피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통화해서. 네. 네,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네. 어쨌거나 에메리가 왔다. 네. 에메리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생각해 보면 세비야, 비아레알, 물론 비아레알에서도 리그는 성적이 좀 이제 오락가락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제 유럽 대항전 유럽 대항전에서의 좋은 어떤 그 퍼포먼스가 있었고 특히나 그리고 이전에 뭐 발렌시아, 그렇지. 알메리아. 그러니까 일단 스페인 밖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에메리가. 이제 스페인 내부로 들어왔을 때 물론 스페인에서는 이제 진짜 빅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3개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그 다음부터는 난 격차가 약간 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제 그 4위권에 도전하는 클럽은 항상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단 이 바깥에서 나왔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라거나 아스날이라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맡았었던 클럽들 중에 규모가 큰 클럽들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없고 스페인 밖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없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왜냐면은 에메리가 어쨌든 뜬 거 자체가 고국에서의 그죠? 그런 걸로 떴고. 왜냐면 뭐 이제 세비야나 그런 클럽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이전에 알메리아나 발렌시아 시절에 에메리도 참 좋아하는 감독이었고 네. 아마 알메리아 팬분들은 에메리 감독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세비야도 네.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세비야에서 유로파 기록은 불멸의 기록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 레알 챔스 유로파의 3연패 지단이야. 맞아, 진짜야. 그렇지. 예, 예. 예. 공교롭게도 이제 모두가 이제 또 스페인에서 그죠. 그런 커리어를 보낸 예. 예, 그런 인물들인데 일단은 뭐 일 자체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워크 퍼밋이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감독직을 넘겨받는다고 하는데 제라르 로메로 쪽 얘기 들어보면 지금 5년 계약이래요. 네. 되게 계약 기간을 이제 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전을 해준 거죠. 요즘 감독들 계약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 뭐 3년 아니면 2+1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연봉도 한 100억 정도 이제 한화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스톤 빌라가 약간 장기적으로 에메리를 쭉 이제 믿고 가려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좋은 선택이 아닌가요? 아니 이게 나는 항상 이런 직군들은 이렇게 장기로 묶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봐라. 2년 하고서 잘 안 됐다? 그러면 결국에 위약금이라는 게 남은 연봉이란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자녀 연봉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뭐 빌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라드도 본인들의 픽이 좋은 픽이 아니었잖아.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물론 에메리랑 제라드가 감독으로 보여준 거는 너무 비교 불가합니다. 감독 커리어는 아예 게임이 네. 안 되죠. 근데 잉글랜드에서 아스날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장기로 묶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스톤 빌라라는 클럽을 생각해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팀이 저는 재정적인 파워가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돈 특히나 많이 써요. 근데 그 돈을 아스톤 빌라가 엄청 잘 굴리느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선수를 왜냐면 아스톤 빌라가 그 제클리시와 함께 승격을 하고 나서 그죠?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그럼요. 물론 지금의 노팅엄급으로 많이 데려오지는 않았지만 노팅엄은 좀 두서없이 데려왔죠. 네, 그냥 막 데려왔잖아요. 근데 또 좋은 자들도 데려왔단 말이에요. 아스톤 빌라도 영입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영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이 팀이 되게 돈을 알짜배기로 저는 그러니까 뉴캐슬은 엄청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아주 보거든요. 잘 쓰고 있는 거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수들. 그래.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저는 비율에 가깝다고 봐요. 아스톤 빌라. 지금까지 한 그러니까 거만 놓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고쳐먹기 위해서 이제 좀 명망 있고 괜찮은 감독에게 단연 계약을 좀 보장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에메리 솔직히 말해서 비아레알에서 커리어 잘 쌓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유로파리그 우승했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을 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깨고 올라간 클럽이 막 바이언, 바이언을 깨고 유벤투스 갔습니다. 이런 그치? 클럽들 물론 이제 뭐 유벤투스도 안 좋다고 하지만 깨고 올라갔고 정말 언더독의 우승이 가능할까라 사실 리버풀 2차전 비아레알 막 분위기 엄청 타고 그랬단 말이야. 장난 아니었지, 진짜. 그래서 이제 아스톤 빌라 근데 이제
이제 에메리가 딱 봤을 때 아스톤 빌라 일단 구애가 매우 적극적이었고 아. 왜냐면 이제 보도 보죠. 그러면 아스톤 빌라가 에메리 영입하려고 비아레알 측에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을 했습니다. 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한 86억 정도 금액인데 이걸 지불을 하고 에메리를 데려왔어요. 개인 협상 과정에서는 아마 이런 빌라의 좀 적극적인 스탠스가 저는 어필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게 거기에 또 플러스로 에메리가 이제 PPT의 왕이라고 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잘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에메리 본인이 움직인 이유가 있었나? 비아레알에서. 아니 그만한 어떤 뭔가를 보장해주지 않았겠어? 네, 그러니까 저는 연봉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입과 관련된 것도 아마 좀 네.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를 생각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이아웃을 지불할 만큼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게 1차적인 어필이 됐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데일리 맥일 쪽 기자 얘기인데 나세파 사위리스와 이 웨스 에덴스 아스톤 빌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장들이죠. 네네네네. 이 수장들이 1월 이적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에메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미팅에서 분명히 어필이 됐을 거예요.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 에메리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그냥 이게 마지막 사견 하나 더 첨부하자면 이게 제가 완전 내피셜인데 에메리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잉글랜드에서 다시 성공하고 싶다. 그렇죠. 왜냐면 에메리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언제나 라리가였고. 그렇지. 그리고 아스날에서 안 좋았으니까 잉글랜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을 거고. 음. 그리고 비아레알은 빅마켓을 가진 클럽은 아니야. 그렇죠. 이 팀이 엄청 자금이 많아가지고 뭐 그래. 선수를 싸그리 긁어모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빡빡빡 데려와가지고 한번 나도 다시 보여주겠다. 그렇죠. 아스날한테 복수하겠다. 뭐 아스날 만났을 때 조금 전의를 불태울 수는 있지 그럴 수 않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럴 거라고 봐. 원래 그렇잖아. 만약에 너가 어디 딴 데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만났을 때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죠.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그 히든 풋볼로 출발해서 네네네. 랩 주종님 꼽히우고 네. 네. 합격. 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에메리도 그런 이후의 인터뷰를 보면은 아스날한테 그렇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악한 않아. 대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그리고 같아요. 나도 에메리가 그때 그냥 이렇게 잘하지 못했다. 당신은 욕을 했지만 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우 저 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본인 잘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여기 내부에 있었을 때도 좀 결과적으로는 손을 놨다? 혹은 라커룸의 지배력이 떨어졌다 느낌이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가고 그러진 않았잖아. 막 좋나 무슨 그래서 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아스날 이끌고 사실 유로파리그 결승도 갔었고 그리고 아스날 재임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그때 어쨌든 좀 씁쓸한 퇴장이었잖아요. 그쵸? 에메리 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 감독이 예를 들어 초보 감독이야. 어. 근데 이제 아스날에 부임을 했어. 네. 그러니까 사실 제라드나 램파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막 커리어가 엄청 길진 초반이죠. 않잖아요. 굉장히 초반이죠 감독 커리어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날에 뭐 융베리가 감독을 융벅. 갔다가 네. 칩시다. 그럼 완전 초보 감독이잖아요. 그치. 그 초보 감독이 퇴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야 씨발 내가 다시 보여준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디로 가지? 어떻게 그 커리어 사실 이런 게 고민이 될 텐데 에메리는 보여준 게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했던 거 내가 이번에는 가서 보여준다. 저는 이 마음도 한몫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빌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근데 진짜 그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에메리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에서 돈을 쓴다? 그럼 이제 빌라도 상당히 빡빡해지는 거야. 그렇죠. 예. 빌라도 뭐 그 누구야 그 아저씨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요? 그 딘 앤더슨 일란다. 딘 스미스? 딘 스미스. 네. 딘 스미스 때도 상대하기가 아주 수월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캐슬 하는 거 봐. 뉴캐슬 잘하잖아. 이거 잘하지. 그러니까 경기 하나하나가 빡빡하다. 브라이튼도 빡세. 만만한 팀은 노팅엄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노팅엄도 리버풀을 이겼어. 그러니까. 예. 뭐 어쨌든 에메리가 오는 데는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비아레알하고는 구단의 첫 메이저 트로피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대단한 바이아웃을 성과죠. 지불하고 이런 마당에 그냥 약간 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아레알 정도 규모의 클럽이 이 정도의 바이아웃을 지르는데 그걸 거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금전적으로 어쨌든 큰 이익이 오는 거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굴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비아레알도 아마 이제 차기 감독으로 이제 언급되는 인물들이 꽤 많고. 근데 이제 마르셀리노 같은 감독 왜 계속 놀리나 몰라. 마르셀리노는 그리고 원래 비아레알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감독은 꽤 좋은 감독이라고 보는데. 근데 마르셀리노 축구는 그냥 딱 그거잖아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근데 어쨌든 성적은 성과를 어느 정도 보장이 내잖아. 돼. 예. 네, 성적은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발 거기서 시작한 그 라리가에 지금은 그래도 그게 좀 흐트러진 느낌이지만 한때 정말 거의 모든 팀이
양강 정도를 제외하면 4-4의 두 줄 수비를 했다. 아, 그래서 좀 라리가 보기 좀 답답해. 아, 약간 그 좀 고구마 먹은 느낌이었어. 왜냐면 진짜.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레가네스나 막 이런 팀들 이제 보면은 다 4-4-2 했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그냥 경기가 되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근데 MLE의 4-4-2는 사실 좀 다르긴 그런 했죠. 느낌은 아니죠. 예, 그거는 완전히 달랐고. 실질적인 4-4-2가 아니야. 예, 맞아요. 예. 이거는 약간 변형이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4-4-2 구조인데. 지금 빌라 자원들이랑 새롭게 영입한다고 그러면 아메리가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4-4-2 내지는 한 4-2-3-1 정도로 예.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지금 현대축구 트렌드랑 비슷하게 흘러가요. 지금 후방 빌드업 체계 보면 센터백 둘, 중앙 미드필더 하나, 그리고 양풀백 가다만 2-3 형태 빌드업이거든요. 뭐 요즘 뭐 2-3 아니면 3이니까. 네, 이 중심은 파레오가 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전방, 그러니까 저는 에메리 비아레알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감독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4-4-2 역습, 이거 두 줄 수비 빵 내리고 그냥 역습 빡 카운터 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전 그거랑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파레오 쪽에서 공을 잡고 측면에 빠른 자원들 쪽으로 뿌려주는 그런 롱볼 전개도 가능하고, 이 팀이 약간 전방에 있는 특히나 이제 측면에 위치한 자원들의 저는 특색을 잘 살린다고 보는 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레미 피노 같은 경우는 피노. 조금 더 직선적이고 드리블에 능한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플레이를 많이 해요. 피노도 빅클럽 링크들이 제법 아스날 링크도 있었어. 맞아, 아스날 링크 있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비아레알에서 좀 주목받는 선수 중에 마네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마네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동선을 짜줍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좁혀서 플레이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포메이션만 넣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딱 4-4-2, 뭐 4-2-3-1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대칭이에요. 한쪽은 와이드하게 벌려서 한쪽은 중앙적으로 좀 좁혀주고, 그러면 이제 반대쪽 풀백 올라가고 이제 이런 좀 유연한 전술 전개를 해주고, 공격 시에 보면은 딱 그겁니다. 우측 풀백, 이게 이제 후안 포이스가 이 역할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후안 포이스를 기점으로 해서 후안 포이스가 스토퍼가 되는 3-2-5와 같은 형태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근데 수비 시에 또 놓고 보죠. 그러면 5-3-2 내지는 5-4-1로 또 바짝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측에 내려오고, 뭐 좌측 윙어 아니면 우측 윙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백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봤을 때 에메리는 단순하게 4-4-2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스날에 있었을 때 제일 문제됐던 게 압박 시퀀스가 전혀 없다. 후방 빌드업이 되지 않는다였거든. 그럼 그게 자원의 문제였는지 에메리의 시스템의 문제였는지를 빌라에서 볼 수 있겠죠, 다시. 근데 가령 뭐 세비야전을 예시로 든다고 치면 그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저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물러 내려서긴 했지만 몇몇 경기들에서 보여준 압박 스탠스는 되게 좋다고 봤어요. 그게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이게 그 경기를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왜 아스날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였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라리가 팀에서는 통했는데 여태까지 다른 데 나가서 그걸 못했다는 건 어떠한 문제든 뭐가 있긴 있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왜냐면 그렇다고요. 근데 유럽 대항전 가서는 어쨌든 또 잡았잖아요. 그런 팀들을. 근데 그러니까 짚어내기가 되게 어려워. 어쨌든 에메리는 여태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에서는 원정 가서 적당히 비기고 홈에서 본인들이 승부를 낸다 느낌이고 리그에서도 원정 성적이 취약했었어요. 맞아요. 선수란다 감독이에요. 원정은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스날에서 실패했던 거를 본인이 비아레에서 절치부심을 한 다음에 다시 빌라로 돌아오는 건데, 물론 뭐 잉글랜드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아레를 갔던 건 아닙니다만 좀 궁금합니다. 어떤 축구를 할지. 저도 궁금해요. 네. 네. 그리고 1월에 아스톤 빌라의 행보도 역시 궁금합니다. 또 여기가 그 월드컵 이후에 지금 월드컵에서 원래 반짝 뜬 스타들이 이적 시장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겨울이란 말이야. 맞아요. 거기서 누가 돈을 풀 것인가. 네. 빌라도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에메리 한번 보죠. 네.